안녕하세요. 스탠리의 미트 더 퓨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감독님만 오셨다면 오늘은 감독님과 배우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페르소나와 감독 그런 관계로서 몇 년 동안 좋은 작품을 연달아 찍은 그런 특별한 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에이스와 장르 호러 드라마 비포 선라이즈를 감독한 김재은 감독 그리고 두 영화의 주연 배우인 신여경 배우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같은 교실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도 전 꼴찌 취급 당하는 거 싫어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와 비포 선라이즈에 나오게 된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저는 비포 선라이즈랑 에이스에서 나온 주연이기도 한 신여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계속 작업하고 있는 미래 영화감독 김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이스는 청춘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상처에 대해서 다양하게 풀어낸 작품인데요. 10대 때 겪는 상처와 스트레스, 20대 때 겪는 스트레스, 30대 초반에 겪는 인생의 고비들을 재밌게 풀어낸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예요. 제가 학교를 3년 정도를 휴학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시나리오로 엮어내서 만들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 밀레니엄 세대의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영화를 보면서 각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감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일단 유민이라는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제가 고3이었을 때 얼마나 예민했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말투나 목소리 톤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조금 더 어린 느낌이 들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예민한데 너무 좀 어른스럽다고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완전 좀 더 높고 좀 더 어린 투로 많이 했었어요. 먼저 캐릭터를 구상할 때 제가 생각한 캐릭터의 확고한 캐릭터성이 있지만 그래도 배우들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그 배우가 생각하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경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여경이의 실제 성격이랑 거의 정반대의 캐릭터예요. 유민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까칠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재수없고 예의도 없고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정반대인 성격의 여경이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 또 여경이가 잘 소화를 해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먼저 제가 그런 스타일의 영화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마카담 스토리나 러브 액츄얼리 같은 영화들도 보면은 다양한 캐릭터가 나와서 하나의 주제로 이제 통일성 있게 가는 스토리거든요. 그런 작품을 해보고 싶었고 아무래도 한 세대의 이야기보단 좀 전반적으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낸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출을 하면서 단편 영화 치고는 좀 무리한 도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나중에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 보람이 더 커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입시 미술을 했었고요.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데 에이스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미술학원 이름이 에이스예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담임해 주셨던 미술 선생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차리신 학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장소죠. 원장 선생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거는 그 캐릭터가 너무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공감을 할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예체능 입시를 했던 친구들이 내가 입시할 때도 나 이런 선생님 만난 적이 있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줘서 입시 학원이 굉장히 이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좀 씁쓸했습니다. 네, 여경이는 당연히 저의 영원한 페르소나고요. 여경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배우고 또 여경이랑 첫 번째로 작품을 같이 했던 게 에이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경이는 제 의견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주고 정말 연출이 요구하는 거를 전부 다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배우거든요. 이런 배우랑 작업을 하면 또 계속 더 하고 싶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경이랑 같이 작업을 했을 때 저는 다른 친구들이 여경이랑 같이 작업한 것보다 제가 여경이랑 같이 작품을 했을 때 여경이의 장점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경이랑 계속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112죠. 비포 선라이즈라는 작품은 에이스 편집하다가 구상하게 된 작품인데요. 보통 학교에서 밤까지 편집을 하다 보면은 불 다 꺼진 학교에 혼자 남아서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아이디어로 시나리오를 쓰게 됐는데 또 제가 공포영화를 정말 못 봐요. 공포영화 뭐 고어한 거 진짜 너무 못 보는데 절대 못 보는데 오히려 제가 못 보는 거니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습 삼아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된 작품이 비포 선라이즈입니다. 그게 약간 말장난 같은 거예요. 저도 비포 선라이즈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인데 비포 선라이즈라는 제목을 딱 들었을 때 당연히 생각나는 게 이제 제시와 셀린의 만남, 그 로맨스 영화잖아요. 근데 제 영화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고 그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비포 선라이즈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그런 장르가 생각나야 되는데 완전히 뒤집히는 내용이니까 말장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많이 고생하겠구나. 많이 다치겠다. 다치지 말아야지. 사실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저랑 그 친구랑 같이 짰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운이 좋게 액션 스쿨에서 액션을 배우게 돼가지고 써먹자. 그래,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써먹어보자 해서 그렇게 좋은 실력이 아니지만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둘이 연습실에서 엄청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액션 찍을 때 난투극이라고 하는데 남자 여자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짜지 하다가 그냥 레퍼런스를 다 있는 대로 아는 난투극 해서 짜오자 하는데 이게 멋있는 액션이 아니라 진짜 좀 진흙창 액션 같아야 돼가지고 살인자의 기억법에 나오는 김남길 배우님이랑 설경구 배우님의 진짜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레퍼런스로 따고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연습실 바닥에서 하는 거랑 산에서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질문을 주셨지만 제가 사실 그 장면이 제 작품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작품을 저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머리를 만들어준 그 친구한테 모든 감사를 돌리고 싶어요. 이게 되게 아마추어들끼리 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 퀄리티가 저는 꽤 만족스러웠거든요. 그 친구가 제가 사람 머리를 만들어야 돼 하고 되게 무책임하게 떠맡긴 부분도 있었는데 정말 너무 잘해줬고 그 장면을 본 다른 관객분들도 머리 저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감탄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미술 맡아준 그 친구한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난 재능이었는데 그거. 저는 진짜 재은이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 장면이 들고 나서
하는 장면 때부터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그 피가 진짜 인조 피가 저희가 학생 작품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커피랑 시럽이랑 다 막 온갖 끈적거린 거는 다 섞어서 하는 건데 제가 머리에 뒤집어 쓰고 얼굴에 막 하고 온몸에 하니까 너무 끈적끈적거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찍었을 때 이 씬만 빨리 잘 찍자 이 생각을 했었는데 막 디테일한 나머지 그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막 카메라 꺼졌을 때 나 이제 씻을 수 있나? 이 생각. 진짜 고생 많이 했었지. 근데 숲속 친구들이 막 온몸에 다 묻는 거예요. 막 나중에 화장실에서 씻는데 막 밤송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소망했던 게 나중에 할리우드로 가서 저도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굉장히 오랫동안 꿔왔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락성이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적으로 재미있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볼만한 가치가 있었다. 되게 모든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게 제 꿈인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현실적이고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루는 드라마 장르도 굉장히 좋아해요. 시네마 천국을 감독한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님이 제 롤모델이기도 하고 또 네, 그렇게 화려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되게 잔잔하고 인생을 다루는 드라마 장르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할리우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그거랑 저는 영화 제작, 연출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이랑 전 사실은 브래드 피트 배우가 너무 부러운 게 본인이 만들고 싶은 영화 만들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 제작사를 제가 직접 차려가지고 저예산 독립영화 같은 것들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게 꿈이기도 하고 배우로서는 길게 오래 가고 싶어요. 화려한 것도 바라지만 길게 오래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저희는 지금까지 에이스랑 비포 선라이즈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영상 정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좋은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넥스트 무비!